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그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갔더니 이창주 수사관 또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고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압수수색 영장을 안 갖고 그 영장 와서 지금 영장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하는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제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갔는데 집문 방식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었고 근데 그거를 그 휴대전화를 본인이 임의로 열었어요.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바로 봉인지에 넣어야 됩니다. 휴대전화가 오염되지 않게. 근데 제 휴대전화를 열어갖고 4시간가량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찍어서 어딘가로 계속 보내고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디지털 포렌식 하러 갔더니 캠코더로 제 휴대전화를 4시간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수사 결과 재판하고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희의 범죄 사실이 나왔나요?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나와요?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왔어요. 검찰의 녹취록을 보면 봉지욱 조우영 간의 53분 10초 통화한 걸로 돼 있거든요. 봉지욱 참고인은 분명히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통화한 적이 없고요. 제가 녹취서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문자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통화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녹취록에서요. 예. 저를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팀장님.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 4개를 제가 통화한 걸로 조작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강백신 증인 어떻게 된 거죠? 저거는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지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 게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지금 제가 적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속기사가 통화하지도 않는 대상자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속기사 두 사람한테 누가 이 목소리를 봉지욱이라고 그 속기사한테 입력해 줬느냐 이게 문제인데 수사관 아니면 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조우영 씨한테 윤석열 만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검찰이 지금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그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제가 그거를 묻고 들었는데 그 반론을 반영을 안 한 것처럼 검찰이 공소 사실을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봉지욱 기자가 국회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검사들을 현장에서 팩트 폭격으로 참교육하는 모습의 여당 의원들 또한 깜짝 놀랐는데요. 무엇보다 조작 기소 국정특위가 끝난 후 스튜디오에 나온 봉지욱 기자가 역대급 2차 폭로를 이뤄가 강백신을 포함한 검사들이 빠르면 5월 중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 함께 보시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배임죄로 엮고 싶으면 그 배임죄 범죄 동기를 찾아야죠.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든지 돈이 가기로 약속한 문건이나 녹취나 뭐 영상이 나왔다든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정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정진상은 2개의 혐의죠. 뇌물을 받았다. 뇌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남욱이 유동규한테 줬는데 유동규가 다시 정진상한테 줬다고 한 거예요. 2차 수사 때. 1차 수사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래놓고 유동규가 그 돈은 제가 진상이 형하고 김용 형한테 형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전달자가 되잖아요. 전달자가 2차 수사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는 유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유동규 혼자 얘기하면 판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남욱이나 정민영 변호사 갖다 붙입니다. 회의에서. 남욱이 지금 그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내용 알지도 못하는데 정진상 김용한테 돈 간 거 몰랐는데 검사님하고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배도 가르고 그렇죠. 정일권 당시 부부장 검사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줄까 아니면 환부만 적절하게 도려줄까 가서 구치관 가서 오늘 밤 자면서 뭐 집에도 뭐 안 보내요. 구속 상태인데 가서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봐. 자정 무렵에 불러서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서 본인의 멘탈이 무너져서 다음 날부터 검찰에 협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 하나하나 좀 잘게 끊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유동규가 사실상 그 이 사건의 중간 관리자이자 대장동 배임 혐의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유동규가 주도해서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2차 때는 윤석열 정권 때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수사팀을 어떻게 짜서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기소 앞서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 뭐 회유, 조작, 허위 진술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된 거죠.
거잖아요. 지금 시점을 이 사건 시점 잘 보셔야 돼요. 예. 10월 31일에 1심 선고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막 좋아해. 보수 언론 좋아해. 예. 야 드디어 이재명 잡을 수 있다. 재판을 빨리 재개해라. 예. 막 이런 난리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예. 남욱이 예. 정진상 실장의 그렇죠. 재판에서 눈물의 폭로. 폭탄의 폭로, 완전 이거 핵폭탄급 폭로죠. 그쵸. 남욱이 그 폭로를 해봐야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야 이거는 이재명하고 남욱하고 짰어? 짠 거야. 어. 폭로해주면 항소 포기하기로. 이 얘기는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어. 이 사람들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 예, 이제는 이재명과 남욱이 짰다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예. 남욱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진술 뒤집잖아요. 위증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위증으로 추가 기소된다. 예. 남욱은 지금 자기가 징역 1, 2년 더 보탤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욱에게 득될 게 없어요. 그렇게 예, 되면. 근데 예. 남욱이 이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검사들 실명을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물어보죠. 그거는 중요한 거니 검사 이름 얘기해라. 그래서 정일권 부장검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예. 1심 선고가 나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예.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에요. 31일, 네. 그다음에 7일. 그렇죠. 항소 예. 포기를 한 것도 이제 예.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7일이고. 그런데 자정. 예. 딱 보시면 조작 수사 폭로잖아요. 조작 강압 수사 폭로. 그렇죠. 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차 수사팀 이재명과 정진상을 엮은 2차 수사팀은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렇죠. 어떤 입장이 됩니까? 엄청나게 몰리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제 사실상 제가 볼 땐 예비 피의자예요.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 수사팀 수사 검사들. 그렇죠. 예.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예. 대장동에 비교하면 대북 송금 사건은 한 10분의 1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배가 더 큰 게 대장동 사건이고 검사 숫자도 훨씬 많고. 몇 명이에요? 남욱 얘기로는 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40명? 40명인데 아마 교체된 검사까지 하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2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사 기록상으로 지금 확인한 거는 예. 굉장히 많은 검사가 투입이 됐고 조서에 이름이 남지 않은 검사들도 있잖아요. 예. 수사에는 참여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검사까지 네. 치면 30명 가까이 예. 중앙지검 14층인가 한 층을 다 썼다고 하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이재명 잡으려고 한 건데 어쨌든 남욱의 폭로로 인해서 상황 변경이 됐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니까 마치 이재명 재판을 덮으려고 이재명을 무죄 주려고 한 거다라는 프레임을 짜서 나오잖아요. 네. 그 짜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강백신 부장. 그렇죠. 지금 강백신 고검 검사잖아요. 깃발을 예.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강백신이 바로 2차 수사팀의 수괴입니다. 아. 어미준 예. 최근에 쿠팡 노동자 그쵸. 퇴직금 예. 증거 뭐 없애라고 해서 예. 해가지고 지금 그쵸. 아마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네, 됐어요. 맞아요. 문진석 검사. 어미준하고 예. 강백신은 예. 이 특수통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 예, 감옥에 있는 피의자들 불러다가 예. 진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해 위증이라고 하잖아요. 허위 진술을 법정에서 하게 만들거나 연습. 어미준 검사는 그 한명숙 네. 총리 모해위증 사건, 그렇죠. 네, 그 수사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문정 검사 그렇게 동부지검장이 예. 이거 어미준 수사네. 어. 이거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어미준은 조작 수사의 달인으로 통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에 만만치 않게 예. 2인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강백신 아. 이 차장 검사인데 예. 강백신이 갑자기 발끈합니다. 항소 포기 결과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난리를 치는데 예. 한동훈.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강백신이 서로 연락을 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예.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하루 그냥 페이스북에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하루에 페이스북을 몇 개씩? 이틀간 21개를 썼대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정 재반 사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검찰이 있는데 자살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은 뭐, 예. 서로 내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강백신이 처음에 이 포문을 열어요. 네. 강백신이 본인이 공판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공판을 뭐 이 수사의 공판에 한 뭐 책임자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강백신이 이제 그 자료 제공을 한 걸로 네, 보이고 예. 한동훈이 그런데 그럼 한동훈은 왜 그러냐는 궁금함이 들잖아요. 네. 2차 수사팀을 짤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어미준과 강백신이 예. 야 이재명이 진짜 범인이네. 야 우리가 한번 말아서 똘똘 말아서 감옥 보내자. 예.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범죄에는 범죄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에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범죄 동기 없이 그냥 뭐 묻지 죽이는 마. 거 살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쾌락을 느끼니까 한다고. 예. 사실은 그것도 쾌락이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검사들이 강백신, 어미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에 4차장 고용공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송경호. 이 일련의 지휘 특수부 라인들이 야 이재명은 우리가 잡아야겠다라고 판단해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항소포기 비판하는 세력도 그러잖아요. 네.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이 시킨 거다 이렇게 자기들도 윗선을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보면 예. 2차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작 수사의 동기나 네. 지시자는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시자가 만약 윤석열 김건희라고 예. 하면 그 중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죠. 73년생 한동훈 예. 검사장을 예. 고검장이고 뭐고 다 패싱하고 바로 장관으로 장관을 시켜버렸죠. 임명을 했잖아요. 예. 전격 발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윤석열 징계 소송 예. 정직 2개월을 먹었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예, 그 사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법무부가 1심에서 이겼는데 예. 이겼는데 변호사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 예, 때. 예, 예. 근데 한동훈은 지금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다.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여기저기 어찌됐든 고소하고 본인의 있어요.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 공개적으로 난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안 얘기를 해도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여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똑같은 근데 왜 맥락에서 그거를 직권남용으로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그런 얘기가 지금 어제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요. 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한동훈이 나 이 사건 관여 안 안 했어라고 했어. 얘기하고 지금도 네. 안 했다고 얘기하고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그냥 의견만 얘기했지 뭐 특별히 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 노만석 없어라고. 대행하고 실제로 네. 통화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발끈해서 난리치는 검사들은 예. 모두 다 2차 수사와 관련 인사들이에요. 한동훈을 포함해서. 예. 그래갖고 저는 2차 조작강압 수사 의혹이 예. 수사로 전환이 되면 예. 한동훈도 전 피의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게 보세요. 한동훈 전 장관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서 조사받을 수밖에 이틀 동안 없는 거다. 페이스북 21개를 쓸 동기가 왜 이렇게 쓰냐? 딱 특별히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없다. 물론 자신의 뭐 언론에 나오고 싶고 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런 점도 있겠지만 네. 특별히 더 난리치는 이유는 이거 수사해 보면 지금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 서울 고검에서 감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수사 강제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예. 그 생수통 3병 예. 투명한 생수통 3병에 소위 말하는 제가 소주가리라고 했습니다. 소주가리를 한 사실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편의점의 포스 내역 결제 내용만 보면. 압수수색 영장 갖고 보면 되잖아요. 예. 다 나와요. 당시에 수원지검이 작년 4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절대 술은커녕 그냥 음식물도 들어온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예. 그거를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그런 조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박상현 검사는 최근에 국정감사 나와서도 국감 나와서도 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런 사실 보세요. 없다고. 마이크 막 위로 예. 세우고 검사들 하는 그런 거 사실 보십시오. 예. 서울 고검에서 예. 감찰 수사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무슨 연어의 술 파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의 연어의 술 파티 정도가 아니고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검사들이 네. 어떻게 조작 수사를 하고 증인들을 회유했는지 예. 피의자들을 회유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황에서 어. 그 관계자들의 일부 폭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진술 세미나 술 파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더 심각. 정말로 공정하게 대북 송금 사건을 지금 감찰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겁니다. 예, 이게. 예. 처음에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해서 예,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신의 한 수라고 봤는데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사건에 비해서 1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대장동 사건. 네. 특히 이 사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지만 피고인도 훨씬 많고 증인도 많고 엄청 뭐 많아요. 증거도 많고. 근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감찰 수사 혹은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하면 네. 검찰은 가루가 될 겁니다. 검찰은 가루가 될 거다. 가장 예를 들면 2차 수사 대장동 2차 수사와 관련이 없는 뭐 현직 18명의 뭐 검사장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랄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검사장들도 연대에서 막 노만석 사퇴하라고, 그렇죠. 사퇴하라고 쓰고 설명을 있어요. 하러 난리를 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의 조작 강압 수사 의혹과는 관계는 없지만 그걸 걱정은 하겠죠. 만약에 대장동 조작 수사 전모가 드러나면 예, 어차피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네. 당연히 보안 수사권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고 검사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검사라는 용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대장동 조작 수사 의혹을 네. 수사한다면 예. 검사라는 단어는 사라질 대한민국에서 거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네. 검찰은 가루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반부터 굉장히 뭐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돈 금액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미리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를 주고 그 업자들과 결탁해서 큰 수익을 거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세하던 그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조작, 허위 진술 강요, 그다음에 회유 뭐 이런 것들이 남욱의 폭로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정영학이 회유되었다라고 네, 정영학. 누굽니까? 저기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폭로를 해요. 그것도 그리고- 그런데 올해 4월에 정영학은 예.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자기가 검사가 네.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검사가 네, 증언을 했고 예. 제가 아까 그 캡처 몇 개 보내드렸는데 사진 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그 홍상철 검사라고 또 있고요. 홍상철? 네, 예. 홍상철. 예. 어제 군산지청 형사 1부장 홍상철 부장 검사가 예. 남욱에 이런 범죄자들은 원래 법정 가서 예. 다 말 바꿔. 이거 말고 다음 거요. 홍상철. 홍상철. 이거 말고 다음 거요. 예. 네. 홍상철 뭡니까? 검사가 어제 예. 이프로스에 또 글을 쓴 거예요. 검찰 게시판에. 아. 남욱의 같은 이런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증언 바꾸면 우리 같은 수사 검사들이 가서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예. 대응을 못하게 위해서 막았다. 이 어. 폭로를 한 건데 예. 그럼 홍상철은 왜 법정 가서 저걸 막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정영학은 예. 자신이 제출한 예. 평당 택지의 평당 분양가 숫자를 음. 홍상철 검사가 조작했다고 폭로했어요. 이거는 법정에서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홍상철 검사가 그렇게 조작했다는 것을 네. 정영학 회계사가 폭로했다는 그렇죠. 거죠. 법정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정영학은 이제 시작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학은 수사에 정말 잘 협조했거든요. 근데 남욱보다 1년 더 받았어요. 징역 6년 받았어요. 엄청 열받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영학이 폭로를 할 1심에서 동기는 생각보다 너무- 세게 네. 나와가지고. 근데 그랬던 홍상철 검사가 우리는 뭐 국민들은 모르고 보면 야 부장검사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 그게 아니고요. 네. 2차 수사 때문에 이 사건 당사자 조작, 강압,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네. 다른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젯만에 오랜만에 기록을 다시 보면서 다시 캡처한 보니까. 겁니다. 예. 김영석 검사. 김영석. 김영석 검사. 이분도 누구예요? 게시판에 이프로스에 썼죠. 썼어요. 야 이거 항소 포기 해가지고 7천억대 국고 환수가 좌절됐어. 네. 갑자기 이 김영석 검사는 국고 환수, 범죄 수익 국고 환수를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해요. 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원래부터 이렇게 애국자였나?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뭐 침해될까봐 이렇게 걱정한 검사였구나라고 예. 찾아보니까 뭘 수사 했어요? 기록에는 김영석은 예. 유동규 담당 검사. 유동규 예. 담당 검사. 유동규가 예. 변신 짠하고 나 오늘부터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예. 하는 시점이 2022년 9월 26일이에요. 예. 9월 26일? 예, 9월 26일. 예. 9월 26일에부터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화동인으로 428억에 대해서 예. 유동규도 참 제가 볼 때 특이한 게 예. 428억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육성 정영학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제가 제 예. 방송에서 맨날 틉니다. 그러니까 예. 1차 수사팀은 야 이거 증거잖아. 네가 네 거라고 얘기했잖아. 예. 그리고 너한테 주려고 실제로 했고 하고. 일부는 가짜나. 예. 그렇게 기소를 했고 선고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검찰이 한 대로. 근데 유동규는 처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김만배가 이 428억이 자꾸 내 거라고 그래서 내 건 줄 알고 세뇌됐다. 근데 실상은 내 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2022년 9월 26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재수사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쯤 됐어요. 2차 수사 한지. 이때부터는 갑자기 형들 얘기를 꺼냅니다. 형들. 아까 네, 얘기한 그 형들. 이재명까지는 너무 비약인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해도. 예. 근데 이재명한테도 여러 가지 뭐 이 대장동 사업 개발 과정에서 틈틈이 자기 보고를 직보한 적도 있고 주로 이제 정진상 실장에다 했는데 정 실장한테 보고했으면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 그 논리가 유동규 입에서 나옵니다. 예. 이날부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게 게 김영석 검사다. 근데 이프로스에는 국고 환수를 걱정하고 있죠. 정말 그게 걱정이 될까요? 본인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겠죠. 강백신 부장검사 네, 네. 등등 해서 예. 제가 이제 오랜만에 기록을 다시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 기록을 다시 다시 본다는 본다는 거는 것은. 제가 뭐 검사도 아닌데 예.
고통스럽긴 하지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예. 검사들이 왜 이러나. 예. 근데 이런 뭐랄까 저러는 다 뒤 이유가 있는데 밝히지는 않고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공익을 내세우지만 예. 속으로는 나의 사익과 관련된 예. 일이다. 그렇죠. 예. 폭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노만석 그 대행도 그렇고 그만 누굽니까 그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거취를 고민하겠습니까? 정부에 협조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다 올라간 거거든요. 네. 올라간 다음에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뭔가 자기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입장은 취하고 실제로는 다 그만둬서 대형 로펌에 취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노만석 벌려고- 차장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까? 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그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할 때 그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문정 검사장이 예.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그러니까 지목했던 공개적으로 거죠.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예, 노만석. 그렇잖아요. 검찰 예. 개혁 안에 예. 대해서. 아니 그리고 오늘도 그 그러니까 얘기를 갑자기 하고 지금 있어요. 전 노만석이란 저분이 노만석 차장 대행이 예. 뭐 정성호나 이재명 편이었나? 원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원래 그렇죠. 예.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러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대장동 사건 수사에 2차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그런 거고 이 수사와 관계없는 뭐 검사장들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검찰청은 없어지기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켜야 될 건 보안 수사권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냥 그 방침이니까 이 강백신이나 얘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동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강백신, 김영석 이 2차 수사팀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노만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앙일보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지휘했는데 후배들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다. 용산을 언급한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일처리에서 용산과 법무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맡고 있는 이 공직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항소를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만석 포함해서 모든 검찰 현직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 방향으로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 됐든 수사 요구권이 됐든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반격을 꾀하기 위한 모의를 획책하고 있다. 아니 근데 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중에 재판 안 받습니다. 그렇죠. 재판이 중단돼 있잖아요. 예, 이미 중단돼 그러니까 있죠. 도대체 이재명의 선고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정진상 실장 그 선고는 나올 텐데 정진상 실장은 지금 사실상 무죄 나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특가법상 뇌물은 예. 유동규가 받은 거다라고 지금 1심 그렇죠. 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428억 같은 경우도 정진상 거라는 증거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 세 네. 명의 진술. 예. 근데, 진술 이외에 어떤 진술 위에 없어요. 없어요. 428억 원은 유동규와 형들 것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남욱이 특히 남욱인데 남욱이 뒤집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상 무죄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거지? 대통령은 이 재임 기간 중 재판 안 받죠. 재판 안 받는데 그럼 대통령한테 재판 받으면서 국정을 하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형사 재판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나가면서 국정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뭘 네.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이러냔 말이죠. 국고 한 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국고 한 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2차 수사팀이 대장동 업자들의 총 개발 이익을 7,886억 원으로 네. 특정을 하고 공소장에 써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쵸. 그럼 7,886억 원이어야 예. 되는. 예. 지금 언론 기사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네. 조선일보 6,100억이었다가 어디는 7,884억이었다가 7,814억이었던 그렇죠. 회사도 있고. 예. 예. 금액이 다 달라요. 계속 다릅니다. 매체마다 다르고 말하는 네.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왜 그러는 그런 거예요? 예. 이게 1심 선고에서 판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야 무슨 기준으로 이걸 니네가 한 거니? 그러니까 검찰이 네. 어떤 방식으로 네. 계산을 했기 때문에 7,800억대. 그러니까 아예 어떤 언론은 7,000억대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라고 1심 선고가 그 판사가 한 거예요. 야 네. 아파트
개발이란 것은 택지 분양을 하고 또 아파트 개발이란 것은 대부분의 시행사가요. 잘 되면 떼돈을 벌고 네. 안 되면 쫄딱 망합니다. 근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면 옛 대장동 업자들을 사업자로 내정한 2015년 8월경에 네. 이 사업이 시작된 8월경에 대충 그게 나왔어야 돼.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얻을 거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잖아. 네.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거예요. 특경가법상 배임이 안 돼.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망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뇌물 약속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네요. 금액을. 근데 이제 검찰은 결과적으로 네. 7,886억을 벌었으니까 이걸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중에 이제 4,895억 원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덜 벌었습니다. 네. 손흥민이 3골 넣었는데 너 2골 더 넣었어야 되는데 왜 3골밖에 못 넣었어? 3골밖에 못 넣냐라고 더해. 뭐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가 그쵸. 재벌 총수가 가서 배임 혐의로 처벌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해 현대 자동차 매출 다 몰수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판사는 안 된다고 얘기를 1심 선고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4,895억 그건 검찰 생각이죠. 검찰 생각이고 하나 계속 얘기가 안 나오는 게 1,822억 원 확정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받기로 예, 약속했잖아요. 예. 근데 1830억. 계속 논의가 빠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하려고 그랬냐면 예. 거기 1공단 성남 1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 대장동에 옛 공단이죠. 예. 운영되지 그게- 않는 빈 땅. 빈 땅. 1공단이 넓은데 예. 성남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당시에 성남시가 돈이 없어요. 모라토리엄 막 선언하고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성남시 돈이 없으니까 이재명 시장의 생각은 대장동의 개발 이익으로 공원을 이 만들자. 하자. 아.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예. 이렇게 개발 수익이 많이 나올 줄 예측을 못하니까 공원화에 돈이 많이 드니까 야 일단은 공원화 해야 돼. 공원화 무조건 해야 돼라는 걸 유동규한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유동규가 이 업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 야 시장님이 예. 공원화 이거 무조건 해서 해야 된다. 결합 개발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예.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또 따져보면 예. 검찰이 결과를 좋아하니까 2,850억 정도가 공원화에 들어가요. 예. 근데 이거를 성남시가 회수한 돈으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1,800억은 형 받았죠. 임대주택 부지 그걸로 예, 현금 예. 받았죠. 예. 2,800억 이걸 더하면 4,600억이에요. 그러네. 그죠? 예. 아니 그럼 그러면 사실은 이 만약에 이거 지금- 대장동 수익으로 이렇게 공원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 성남애들이 공원화를 했는데 아. 결국에는 맨 처음에 업자들이 돈을 못 가져가요. 예. 전체 이 개발 이익이 있죠. 이 중에서 2,800을 떼가지고 공원화 먼저 해요. 공원화 하고 남은 돈으로 지금 그 자기들이 그 이익을 배분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이 성남시가 성남 혜택을 시민들을 입은- 위해서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공지욱 기자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터널 비용, 배수지 비용 뭐 해갖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5,500억 정도 환수했다라는 게 예.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무죄 나왔잖아요. 예. 맞다고 나왔잖아요. 네. 법정에서 5,500 환수 인정했어요. 예전에 이걸 가지고 또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에 재판받습니다. 그때 무죄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봉지욱 기자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여론시장이 오염되지가 않잖아요. 분명하게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를 친 거네. 대장동 얘기만 들으면 저수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네. 우리 언론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 지난 금요일 그 항소 포기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제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진보 보수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보도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법조 기자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래? 그럼 내일은 더 세게 조지지. 모레는 더 세게 조질 거야. 이런 얘기를 자, 제가 어제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 하도 막 대장동 네. 막 워낙에 10년간에 벌어진 일이고 2011년부터 이 업자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2010년부터 네. 마지막 최종 수익이 2022년까지 들어왔으니까 12년간 벌어진 일이잖아요. 정영학 녹취록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10년간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제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최근에 3심 대법원 무죄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광철, 예. 맞아요. 민정수석 다 실 라이 싹 문재인 다. 정권에 예. 이규현 다 검사나 검사.
무죄 나왔잖아요. 예. 잘 보세요. 김학입 불법 출금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맞아요. 야 김학의를 출국 금지를 앞만 하려면 봐도, 정당하게 해서 하여튼 너 이규영 검사 네가 문건 조작했잖아. 있잖아. 없는 사건보다 만들었잖아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기소를 했죠. 네. 그러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김학의는 누굽니까? 별장 성접대 그러니까. 당사자고 동영상까지 윤중천. 있었는데 검찰이 봐가지고 처벌이 못하는 상태, 처벌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처벌이 안 된 상태 그 김학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프레임을 불법 출금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프레임 지금 똑같이 공소포기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예. 불법 출금이야. 그렇지. 공소포기 이거 불법이야. 예. 넣었어요. 항소포기. 네. 근데 그러면 김학이라는 사람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욱이 그 법정 증언에서 폭로한 이 엄청난 사실 이걸 가지고 대서특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출금 그 사건 자체를 지금 공소포기가 예. 불법이다. 요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김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학이라는 사람은 원래 실체는 너무도 명백하게 성접대를 받은 게 받은 사실상 사람. 물증으로 예. 나왔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수사 미루다가 이제 서울 안 받았잖아요. 형사보상금까지 받고. 네. 그럼 거기 김학이 자리에 뭘 넣으면 되냐면 2차 수사팀의 대장동 조작 수사를 넣으면 되죠. 대입을. 예. 김학의는 그렇게 늦게 해서 결국엔 무죄 받았잖아요. 예. 무죄 받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공소 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 조작 수사가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수사를 못할 수도 있거나. 김학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지금 프레임 전환을 해서 네. 본질을 가리려는데 그 예. 본질은 지금 나오는 논란의 본질은 대장동 조작 강압 수사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전모가 나오면 예.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예. 검찰은 가루가 돼요. 검찰은 예. 가루가 된다. 예. 같은 동료 검사들도 못 믿을 거예요. 야 이걸 이 정도까지 했어? 이건 아니잖아. 네. 같은 검찰청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체하자는 얘기가 왜냐하면 2,000명 검사 중에 다 저런 검사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나온 검사들 다 세보세요. 몇 명인지. 그러니까. 검사장 18명에 뭐 대검 연구관 10명에 다 합쳐봐야 100명 안 돼요. 그러니까 3, 40명 정도 2,000명의 검사들은 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2,300명 검사 가운데 소수의 검사들이 많아야 마치 100-200명. 전체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언론이 오늘도 조선일보 보니까 다수의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도대체 다수가 몇 명이에요? 몇 명 취재해서 다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기자가 하루에 그 취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기도 네. 하고 옛날처럼 뭐 직접 막 가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텔레그램이나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취재를 하는데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재를 해서 확인하면 그래봐야 몇 명이 안 돼요. 하루에 최대 해봐야 3, 40명 정도 취재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가지고 다수의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도 제가 개인 방송할 때 항소 포기에 그러면 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누가 이익을 보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예. 없어요. 근데 항소 포기의 실익이 뭐냐고 하면 이런 게 있죠. 유동규에 대한 지배력을 검사가 잃어버립니다. 형량에 대해서 더 세게 할 수도 없고 예. 더 봐줄 수도 없어요. 예, 이제는 예. 검사가 유동규를 계속 지배해서 강압과 회유를 했을 텐데 네. 검사의 손아귀에서 유동규와 이 업자들이 벗어나게 돼요. 예.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자유로워져. 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검사가 나 어떻게 못 해주네? 나 못 참겠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장담하는데 유동규가 너무 많이 선을 넘었지만 네. 남욱에 이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가 윤석열 2차 수사팀에 회유가 될 때도 네.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검사가 나한테 약속한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나 징역 3년 받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8년 징역 나왔어요. 8년 받았잖아요. 예. 얼마나 열받겠어요. 5년을 더 살게 됐어요. 완전히 유동규가 멘붕 상태라는 건 남욱이 또 법정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의 강압 수사나 회유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적극 협조. 저와 예. 제 예. 지인들은 예.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예. 저와 제 지인들은 예. 저와 제 지인 이 멘트가 중요합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거기서 지인들 남욱의 누구누구예요? 오른팔이 정민용 변호사예요. 정민용 변호사.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 3인 성호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이제 배임으로 기소를 한 건데 예. 남욱과 정민용이 이탈을 하고 예. 최근에 저도 재판 받았잖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예. 사건 재판에 조우영이 나왔어요. 조우영이? 조우영. 아 진짜 커피 한 잔? 천화동인 육과의 실소유자. 예. 검찰청 저 대검 중수부 들어서 예.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한 나왔다. 잔. 예. 이른바 커피 논란의 주인공. 예. 조우영 씨도 약간 지금 입장이 스탠스가 이상하더라고요. 아. 법정 증언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같이 있었을 예, 거 아니에요. 검사가 깜짝 놀랍니다. 조우영의 예. 진술에 대해서. 검찰에서 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일부 다른 예. 사실을 얘기하니까 검사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유동규마저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는 남은 건 유동규의 시간이다. 네. 유동규한테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명태균 같이 놓쳐버리면 예. 명태균이 굉장히 주목받던 시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명태균이 녹음 파일 깔아. 윤석열, 예. 김건희 녹음 파일 깔아. 공개하고 대국민 기자회견하고 해라. 다 예. 우리가 기대하고 막 성원 그렇죠.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 시간을 놓쳤어요. 명태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오세훈이랑 오세훈하고 싸우고 대줄신문하고 관심 없어요. 국민들은 거기에. 예. 근데 지금 유동규도 본인의 시간이 왔을 때 잘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노영희 변호사가 좀 가서 접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 명태균 접견하듯이 예. 노영희 변호사가 가면 접견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건데 남욱의 폭로가 저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김성태 폭로로도 이어져야 되고 지금 캄보디아인가 가 있는 그 누구죠? 배상윤 KH 그룹 회장. 그렇죠. KH 그룹의 배상윤.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고. 김성태 회장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거기도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흔들리는 걸 다 떠나서 네. 김성태와 배상윤 회장은 예.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미 필요 없어요 이제. 이제 서울고검 감찰팀 수사가 너무 잘 되고 상당 부분 깊게 들어가서 김성태 배상은 필요 없고 김성태는 지금 추가 기소될 것 같아요. 네.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추가 어떤 기소되고. 내용인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차차. 왜냐하면 지금 감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너무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맨날 상대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건과 관계된 피의자가 보고 또 있잖아요.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증거 짜죠. 인멸이랄지 네, 할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있으니까. 수 있어서 그런데 상당 부분 깊게 됐다는 점. 근데 대장동은 파면 바로 나온다. 왜냐하면 또 수사 기록상에 그냥 검찰 수사 기록상에 뭐랄까요 모순과 정합성이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그 기록만 봐도 진술 회유 정황들이 나오고 네. 일부 증언도 있어요. 예. 기록상에.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다 애써 무시하고 갔지만 지금 난리치는 검사들은 하여튼 2차 수사팀 검사들 그리고 2차 수사팀 검사들 이 뭔 수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네. 어찌됐든 검찰청 폐지나 이재명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네. 아주 좋은 명분이 된 거죠. 공소 포기 뭐 근데 그 사람들 내용도 잘 모를 거예요. 예. 수사 내용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예. 무슨 지검장이 야 대장동 2차 수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재명이 무슨 네. 뭐 알겠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뭐 김앤장 같은 회사들이 그냥 사건을 맡긴 했으나 재판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운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라는데 검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정치적으로 일을 해왔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의 설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질적으로 뭐 자기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단 반발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윤어게인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믿고 싶지 네. 않고요. 언론이 많이 주목하는 게 이제 범죄 수익의 환수길이 막혔다 이거잖아요. 저 이게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이게 먹힙니다. 네. 야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됐네. 대다수 언론이 그렇게 쓰는데 그렇다면 그 김영석 검사가 네. 그렇게 범죄 수익 환수를 애쓰는 분이면 그게 그렇게 걱정됐으면 천화동인 6호 조우영 씨 왜 기소 안 합니까? 조우영이 천화동인 6호로 받은 그리고 범죄 수익 은입 혐의를 받는 금액이 282억 원이고요. 네. 배성준 전 YTN 법조팀장, 배성준 기자 천화동인 7호 소유자잖아요. 네. 112억 원. 112억. 예, 122억 원. 122억. 합치면 400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거 왜 환수 안 합니까? 왜 환수 안 해요? 대답 못 해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기소를 왜 조우영은 언론인 수사할 때 협조를 했습니다. 저 수사할 때. 그러니까 네. 제 재판에 증인으로 1번 증인으로 나왔어요. 조우영이. 예. 예. 조우영과 남욱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저 언론인들이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허위 인터뷰했고요. 만배영이 공산당 프레임 짜서 저희더러 퍼뜨리라고 했고요. 민주당과 짜고 했을 거예요. 저 기자들이. 예. 그래갖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2023년 9월 14일에 발족이 되는데 그렇죠. 특별수사팀장이 강백신입니다.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사도. 특별수사팀장이에요. 강백신은 네. 대장동이 처음부터 끝까지였겠는데, 그러니까 제 사건이 대장동의 마지막 파생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강백신. 예. 강백신은 만약에 예. 이런 의혹들 조작 수사 강압사 의혹 되면 제가 볼 때 중형입니다.
중형. 강백 씨는 네. 중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백 씨는 어미준 하다 빠지잖아요. 예. 어미준은 하다가 빠집니다. 예. 근데 강백 씨는 네. 우직하네. 남아서 어미준도 계속 제 기억에는 어떻게 빠지냐면 예. 수원지검에서 하는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을 잡아 아. 엮어야 되는 잘 안 돼. 예. 그래서 파견 최근에 퇴직한 김영일 차장검사라는 분이 있어요. 예. 김영일. 김영일. 예. 어제 퇴직해서 예. 뭐 인사에 올렸는데 어. 김영일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인데 이재명을 잘 못 엮으니까 예. 이 차장이었을 거예요. 김영일을 좌천시킵니다. 어. 감사원을 보내버려요. 예. 감사원 파견으로. 예. 그 자리에 어미준 갑니다. 제 어미준. 기억은 그래요. 어미준이 가서 해결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엮냐. 북한에 800만 달러 준 거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성공해요. 그러고 나서 부천지청 간 거죠. 부천지청장 간 거다. 그러니까 해결사예요. 어미준. 어. 예, 조작 수사의 해결사.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해결했잖아요. 대북송금 사건을 만들어냈어요. 예.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사건을 대북송금으로 송금으로. 프레임을 전화해서 기소를 하고 예. 이화영 30유죄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문지석 그 얘기- 부장검사가 예. 녹음 파일 만약 쿠팡 사건도 녹음 안 해놨잖아요. 어미준한테는 아무 문제 없죠. 문지석 부장검사가 그 녹음 진짜 잘해놓으신 거죠. 네. 예. 그 문지석 검사 통화를 했었는데 그거는 작심하고 들어가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내부자가 좀 아니고서야 받아놓으려고. 그러니까 검찰 내부자의 폭로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 어떻게 합니까? 충성 맹세 이강희 주필한테 가서 충성 맹세를 해서 하고. 양주병에 몰카를 달고 들어가잖아요. 예. 내부자가 돼야지만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언론이 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언론 입장에서는 왜 기사가 이렇게 나오냐? 검사들이랑 형 동생 하면서 밥 먹고 술 먹고 골프 치고 이 형이 원하는 대로 써주면 난 특종하고 이게 이 법조 기자의 오랜 유착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